안녕하세요, 고수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매출을 높이는 숨고 활용법 고수 워크숍을 사회를 맡게 된 숨고 사업개발팀 안솔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간 내시기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이렇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고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고수 워크숍은 매출을 높이는 숨고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숨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고객을 확보하실 수 있게 저희가 다양한 강연을 준비하였습니다. 워크숍 식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 순서는 숨고 자가진단 세션으로 고수님들의 활용도 및 서비스 퀄리티에 대해 면밀히 진단하고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고할 것인지를 짚어드립니다. 두 번째 순서는 숨고 상위고수 성공 스토리를 들으실 수 있는 세션으로 명예고수 페인트 시공 이재환 고수님의 월 매출 6천만 원의 성공 노하우를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고수라는 주제로 숨고를 찾는 고객의 욕구를 숨고 오송진 UX 리서처가 알려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숨고 200%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숨고 프로필과 견적서 기능을 중심으로 숨고 활용 팁을 PO 챕터 팀장님이신 윤석진 팀장님이 전달해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는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응대법이라는 주제로 서비스 전, 중, 후 단계별 응대 팁을 숨고 CX 챕터 백주연 팀장님이 전달해 드립니다. 다음은 숨고 프로덕트 전략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혜인 팀장님의 환영 인사가 있겠습니다. 모두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들. 저 숨고에서 프로덕트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숨고는 고수와 고객을 연결해서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인다라는 비전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여기 계신 고수님들 한 분 한 분께서가 숨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자산이자 VVIP 고객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는 하루하루 고수분들의 만족도를 어떻게 높여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일감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고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숨고를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노하우를 잘 아시고 계신 고수님들께서는 비교적 저렴한 금액의 많은 고객님들을 확보하고 계세요. 반면에 숨고가 어색하고 어떻게 고객들을 응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고수님들께서는 내가 견적 비용을 이만큼 쓰는데 왜 이렇게 고객이 연결이 안 됩니까? 라는 아쉬움을 토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워크숍을 만들게 됐고요. 워크숍은 오프라인으로는 되게 오랜만에 진행하는 거고요. 온라인으로는 최초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들은 핵심 중에 핵심, 엑기스 중에 엑기스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체크리스트로도 담아드리고 코딩까지 해서 정말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봐주십사 하는 마음을 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꼭 숙지하시고 저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이걸 마무리해 주시는 건 고수님들이 얼마나 적용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큰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 즐거운 시간으로 즐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박혜인 팀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숨고 고수 워크숍의 본격적인 첫 번째 순서로 숨고 자가진단 세션을 시작합니다. 해당 세션은 워크숍 프로젝트를 담당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가진단 세션은 고수님들이 숨고를 활용하실 때 정확히 어떤 부분을 면밀히 제거해야 하는지를 진단하는 세션으로 고수님들이 손쉽게 진단하실 수 있도록 숨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저희가 준비하였습니다. 워크샵 전에 아마 저희가 공유드린 자가진단 링크를 통해서 이미 많은 고수님들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고수님들은 숨고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계실까요? 고수님들께서 응답해 주신 결과를 토대로 자가진단 평균 점수를 공개합니다. 평균적으로 12개 문항 중에 5개 문항의 예를 응답해 주셨고요. 점수로는 100점 만점 중에 40점에 해당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점수보다 좀 낮아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고수님들은 숨고를 활용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려우셔서 자가진단 점수가 40점일까요? 첫 번째로 가장 어렵게 느끼셨던 부분은 고용수 확보, 프로필 개선, 리뷰 관리를 가장 많이 어려워해 주셨어요. 그 다음으로는 고객이 견적서만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고객 응대 나 하고는 있는데 이 이상 어떻게 재고를 해야 될지에 대한 응대 방법에 대해서 어려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고수님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을 저희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숨고 고객을 간파하고 숨고를 잘 활용해서 고객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고객을 단골로 만드실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곧 해당 강연이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고수님들께서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 시작에 앞서 숨고 명예고수님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드립니다. 명예고수가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숨고에서 올해부터 진행하는 상위 고수 프로젝트로 고객과의 어떠한 분쟁 없이 다방면 모범적으로 활동한 고수를 의미합니다. 해당 명예고수 1기에 선정된 페인트 시공 이재환 명예고수님의 월 매출 6천만 원의 성공 노하우와 숨고 성장 스토리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박수로 명예고수 이재환 고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숨고에서 제가 너무 운이 좋게 페인트 시공의 명예고수가 된 이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를 명예고수로 선정해 주시고 숨고 고수 여러분께 저희 작은 성장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신 숨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숨고를 사용하시면서 갖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도 숨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계약을 많이 할 수 있을까? 이거 아닐까요? 저 역시 5년 전에 숨고를 시작할 때는 그 부분이 가장 큰 고민이고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숨고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딱 한 가지입니다. 고수 여러분, 5점 만점의 리뷰를 많이 받으시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2020년부터 벌써 5년째 숨고를 이용하면서 얻은 경험에 따르면 숨고라는 플랫폼의 특성상 고객님들이 여러 고수님들의 견적을 비교하고 선택하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리뷰라고 생각합니다. 고수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고객님과 계약이 성사돼서 현장에 나가면 물어보는 게 꼭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적을 보낸 여러 고수님들 중에서 왜 저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린 견적 금액은 다른 고수분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선인지를 꼭 물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에 대한 질문, 대부분의 고객님들의 대답은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저를 선택했다고 하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장님의 리뷰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의 마음속에는 저의 리뷰가 좋기 때문에 일을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숨고에서 고객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리뷰 말고는 저희 고수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명예고수 1기로 선정되신 고수님들의 프로필을 들어가서 자세히 좀 이렇게 봤는데요. 한결같이 그분들의 리뷰가 엄청 많기도 했지만 더 놀라운 건 고객님들의 써준 내용들이 참 좋은 내용의 리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리뷰만 봐도 이 고수님을 내가 만약에 고용한다면 그냥 아주 좋은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명예고수님들의 리뷰를 보면 공통된 내용들이 몇 가지 발견이 됩니다. 참 친절하시다, 그 다음에 소통이 잘 된다, 꼼꼼하시다, 세밀하시다, 약속을 잘 지키신다. 거꾸로 생각하면 고수인 내가 이런 항목들을 갖추고 고객을 만난다면 내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안 되는 게 이상하겠죠? 명예고수님들 그리고 명예고수가 아니더라도 리뷰가 많은 분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객을 대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해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물어보는 제가 두 번째 내용은 제가 고객님께 드렸던 견적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10명의 고수가 견적을 보내왔다면 그중 제가 드린 견적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가 되게 궁금했습니다. 고객님이 드린 견적이 제가 최저가여서 저를 선택하신 건지 아니면 최저가가 아니었는데도 리뷰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신 건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제가 드렸던 견적 금액이 다른 고수분들과 비교해서 적정한지도 알고 싶었고요. 제가 5년 동안 숨고에서 100명이 넘는 고객들을 만나 뵈어서 답을 들었을 때 제 견적 금액이 최저가여서 선택했다는 말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최저가만을 고집해서 선택하시는 고객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제일 비싼 견적, 그 다음에 제일 비싼 견적은 항상 제외를 하시고 한 중간 부분에 견적을 주시는 고수분들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적의 금액에 쫓아가서 그런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숨고에 좀 떠도는 말들이 있죠. 숨고는 비교 견적을 통해서 최저가를 알아보는 곳이다. 그 다음에 최저가로 진행하고 싶은 고객님들이 모이는 곳이다.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고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 저로서는 숨고가 비교 견적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경쟁력을 높이면 최저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객과 계약을 할 수 있는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최저가로 견적을 넣는다면 우리가 당장 일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반복된다면 우리 일이 오래 못 간다는 것은 고수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일하는 재미도 없을 것이고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한 견적 금액이 되어야 고수 여러분들이 여유를 갖고 고객님들을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입니다. 자, 그럼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는 고객님들에게 리뷰를 어떻게 해야 많이 받을 수 있을까인데요. 고수 여러분들께서는 리뷰를 많이 받으시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 경험에 의한 것이니 참고하시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숨고의 고수광장 같은 곳의 노하우를 공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0년 1월부터 숨고를 시작했는데 저도 처음에는 고객과 계약 성사가 잘 안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저는 제가 일도 잘하고 친절하고 혹시 모를 문제에 대한 AS도 제가 되게 잘해줄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지? 좀 이상하네. 이런 생각을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난 잘할 수 있는데 너무 저를 못 알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솔직히 숨고 고객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 이재환이라는 페인트 시공 고수를 고객들한테 제대로 알려줄 방법을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리뷰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리뷰를 받으려면 일단 공사 계약을 해야 되니 처음에는 수익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계약을 따내는 데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건, 두 건 공사 계약이 되었고, 물론 그때는 금전적인 수익은 별로 없었지만 공사 퀄리티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이 있죠. 100만 원짜리 공사인데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해주고 왔다. 뭐 이런 농담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절실한 제 마음을 아셨는지 그때 만났던 고객님들께서는 공사가 끝나고 한 분, 두 분 리뷰를 써주셨는데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저에 대해서 리뷰를 써주셨어요. 그 리뷰를 집에 와서 읽어보는데 너무 재밌고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자기 전에 몇십 번을 읽고 또 읽고 좋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나를 고수로 인정해주는 고객분이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동기부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잠시 리뷰를 잘 받는 저만의 팁을 좀 소개시켜 드리자면,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일이란 게 보통 줄어들기보다는 항상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객님들께서는 공사 금액이 늘어나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일이 좀 늘어나면 추가금을 받는 게 당연하지만 웬만한 것들은 제가 추가금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객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이 잘 끝나면 제가 이렇게 잘 해드린 만큼 꼭 리뷰를 잘 써주십시오. 그러면 고객분들은 추가금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더 좋아하시면서 리뷰를 아주 정성껏 잘 써주십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소중한 리뷰가 하나 둘 모여서 한 10개쯤 되니까 감격스럽게도 주황색 표시에 지적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적 요청 받으신 분 많이 계신가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지적 요청을 받아본 첫날의 그 기분을 잊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리뷰가 한 10개가 이제 넘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견적을 저렴하게 넣지 않아도 그 다음에 그 견적이 넣었을 때 응답하는 확률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이 생기는 게, 저는 페인트 일을 하다 보니까 인테리어를 하는 고객님들도 많이 만나는데, 한 번 공사를 했던 고객분들이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십니다. 일명 거래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고를 통해서 이런 거래처가 생긴 분들 중에 저는 지금 매년 프로 농구장을 공사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S 호텔의 뷔페 공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의 프랜차이즈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고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고객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저희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저는 이제 명예고수를 만들어주신 그동안의 숨고 많은 고객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고 있고,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매일매일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일에서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보다 일을 더 잘하시는 분은 세상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순고 고객분들을 만나서 공사할 때마다 이분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제 자신과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면에 있어서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객분들도 잘 아십니다. 일을 엄청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수님들이 갖고 계신 친절함, 소통, 꼼꼼함, 그리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 등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업무 능력과 이런 것들이 함께 한다면 고수 여러분들의 앞날도 밝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수 여러분들께서 리뷰를 많이 받으시는데 최선을 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님들을 통해서 명예고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저희가 사전에 받았습니다. 약 800여 개의 질문 중에 가장 공통적으로 물어봐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명예고수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많이 질문 주셨던 첫 번째 질문으로는 많은 견적서들 중에 선택되는 비법이 있을까요? 견적서를 읽기만 하고 답장이 안 오는 경우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라는 질의를 많이 주셨어요. 명예고수님 혹시 네. 대처법이 있으실까요? 네, 이 질문은 참 저도 지금도 어려운 내용의 질문인데요. 그래도 답을 드리자면 이 질문은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처음에는 고객분들이 견적서를 읽기만 하고 답장이 안 왔습니다. 허탈하고 화가 나죠. 저도 그런 기분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고객분들이 고수님들을 신뢰하고 일을 맡기고자 했을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면 단순히 내가 나한테 답이 없다고 화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필을 작성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5점 만점에 그다음에 내용이 굉장히 좋은 리뷰를 많이 받으시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리뷰를 받는데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까지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명예고수가 됐듯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심성의껏 일을 하신다면 잘 써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고객님들께 답장이 많이 오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의로는 고객과의 컴플레인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그 명예고수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으실까요? 고객의 컴플레인이 들어오면은 참 난감하죠. 저도 참 어려운데요. 컴플레인을 한번 걸리면 그 이후에는 뒷마무리를 아무리 잘해줘도 솔직히 처음부터 잘해준 거하고는 차이가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고객님들과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면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완벽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완벽해지려고 최선을 다할 뿐 완벽할 수는 없는 게 사람이니까. 그리고 저 또한 완벽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완벽하지 못해서 항상 저도 실수가 있습니다. 매번 현장마다 아쉬운 게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좀 관점을 바꿔서 고객님을 응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현장에 가서 고객을 만날 때부터 그리고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른 작업자들,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고객이 원하시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공이 아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선을 다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님 대부분들이 하루 종일 현장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현장 상황을 중간중간 사진을 찍어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 과정도 설명해서 문자 막 써갖고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고객님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잠깐의 시간이지만 와서 현장을 궁금해하고 걱정되시는 고객님한테는 너무나도 좋은 선물인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고객과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면 저에게 작은 일하다가 작은 실수가 생겼어도 고객분들은 컴플레인을 걸지 않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해 주신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컴플레인을 걸려서 문제가 생긴 일이 없겠죠. 근데 처음부터 고객님하고 어색하고 딱딱하고 약간 이렇게 되면은 작은 것도 사람 심리가 그렇죠. 작은 것도 컴플레인을 거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뒤를 갈수록 수습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고객과 라포가 형성이 되면 사람 사이에 호감과 신뢰가 생기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고수님들이 앞으로는 고객분들과 좀 더 친절하게 상대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진 성장 스토리와 노하우를 들려주신 이재환 고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고객이 원하는 고수라는 주제로 숨고를 찾는 고객은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는지, 또 고객은 어떤 고수님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숨고 오송진 UX 리서처가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숨고에서 UX 리서처로 일하고 있는 오송진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리서치를 하면서 많은 고객과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방금 이렇게 명예고수님께서 서비스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니까 너무 생생해서 제가 너무 떨립니다. 또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고객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직접 질문을 서비스 진행 상황에서 해주셨다라는 것이 저도 많이 인상 깊었는데, 저 또한 지난 리서치에서 고객분들이 어떤 경험을 하시고 계셨는지 리서치 결과를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UX 리서처라고 한다면 저는 숨고를 사용하는 고객과 고수분들께서 숨고 안팎으로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조사하고,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비스 개선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3월에도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많은 리서치를 진행했었는데, 그 결과를 공유드리면 고수분들께서 고객님들과 소통할 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궁극적으로 서비스 성사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숨고의 고객은 누구일까요? 숨고는 고객은 숨고를 어떤 상황에서 찾고 있을까요? 고수님들께서 이미 많은 요청서를 받고 계시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요청서 이면에 숨고 앱 너머에 있는 살아 숨쉬는 고객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숨고의 고객은 해결이 시급할 때, 이분들은 급한 상황에서 숨고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미 요청서를 제출해보신 고수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숨고에서는 한 장의 요청서로 되게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 고수님들께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어요. 고객분들도 이러한 점을 숨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견적서들 중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또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고수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고 싶을 때 숨고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상황에 놓인 고객들은 요청서 제출 이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어떤 고수에게 서비스 받을지 결정한다고 응답해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좀 예상보다 짧으신가요?
저도 많이 짧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48시간 이후에 마감이잖아요. 그런데 한두 시간 이내에 결정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비교할 항목이 많은 서비스일 경우 이틀 이상까지도 견적서를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견적서를 열람하고 고수님들과 빠르게 채팅을 진행하고 또 그중에서 자신과 적합한 사람을 단계적으로 탐색하면서도 핵심은 빠르게 결정하고 싶어 한다라는 게 고객의 상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고 고객의 욕구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고객은 첫 고수분들과 일일이 소통하면서 상담하지 않아도 가격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또 서비스 진행을 원하는 고수에게 답변을 빨리 받아 하고 싶어 하고요. 견적서 내용이 상세한 가격을 책정하는 근거가 정확한 견적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순고 활동 경험이 많은 활발한 고수를 찾고 싶어 하고 있어요. 이러한 고객들의 니즈를 참고하자면 고수님들께서 견적서를 발송하고 고객과 소통하실 때 최대한 정확한 가격과 더불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고객들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도 지금 고수님들이 하실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고객님들이 작성하시는 요청서 항목이 너무 느슨할 때도 있고요. 또 항목이 좋다고 해도 고객님들께서 정성 들여서 요청서를 쓰지 않아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고수님들께서 견적서 작성하실 때 사실상 참고하실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리서처로서 고객의 니즈를 조사한 만큼 순고에서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순고가 이렇게 요청서 항목을 개선하는 작업을 한다면 고수님들께서는 정확한 견적서를 이제 작성하시기 위해서 고객분들께 어떤 정보를 추가로 여쭤봐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활동해 주시면 저희와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팅을 하는 상황에서 고객님의 상황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할 때 고객님들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상담에 참여하시는 행태도 보였어요. 아까 명예고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포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고수님을 선택할까요? 고객이 자신과 적합한 고수님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혹시 예상하시는 답이 있는 분 계실까요? 너무 중요해서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직접 언급해 주신 가장 중요한 기준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2가지는 전문성과 친절함입니다. 너무 뻔하지만 고객들이 정의하는 전문성과 친절함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객들에게 전문성이란 고객이 처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돌발 상황에서도 원만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요청을 하지 않았어도 내 상황을 봤을 때 전문가면, 고수라면 나에게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해주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들이 생각하는 친절함이란 자신의 요청을 섬세하게 이해하고 또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까지 챙겨준다는 인상을 주는 의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고수님들께서 고객님들의 요청서를 보면서 이 고객이 어떤 사람일지 유추하시는 것처럼 고객님들도 견적서 너머에 있는 이 고수님들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를 기반으로 어떤 사람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지를 고려해서 고용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고수님들의 전문성과 친절함을 도대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고 있지만 여기 화면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결국 또다시 리뷰를 1순위로 꼽으셨습니다. 이제 고수님께 리뷰를 보는 이유는 고수님께 직접 서비스를 받아본 고객들은 그 고수님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 해당 고객의 의견들에 고수님들이 또 어떻게 응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이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을
간접적으로라도 파악하고 싶어 했어요. 실제로 제가 저저번 주에 고객분들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로는 리뷰를 이제 다른 고객들이 남기시면 답글을 달아주시는 고수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답글을 보신대요. 고객의 리뷰는 어차피 좋을 거야. 근데 고수님들이 어떻게 리액션 해줬을까? 어떤 부분을 집어서 작성해줬을까를 보면서 그 고수님의 성향을 파악하신대요. 저도 이건 되게 놀랐는데 그럴 정도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이 성향이 나와 맞는 사람일지를 좀 리뷰의 응답글을 보면서도 파악하시고 있고요. 또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 평소에 리뷰 잘 안 쓴다. 배민에서 뭐 배달 이벤트 해도 잘 안 쓰는데 숨고에서 인테리어 받고서는 내가 감동받아서 열심히 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본인처럼 실제로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글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도 고객들의 한 행태였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숨고 고객이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숨고 고수님과 실제 고용까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용 행태를 알아볼게요. 또 여기 글이 많이 나와 있는데 견적 비교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 1, 2, 3, 4, 5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객들은 총 5단계에 걸쳐서 견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이 요약화된 거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먼저 견적 가격을 기준으로 2-3개의 후보를 추리십니다. 그리고 2-3개 후보로 선정된 고수님들의 리뷰에서 낮은 별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나쁜 경험들을 제외하는 데 총력을 다해요. 이처럼 고객은 자신의 서비스를 받는 동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먼저 힘을 쓰고 그 다음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성이 바로 프로필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이제 프로필에서 이 고수님의 스타일이나 작업 스타일, 품질과 취향을 확인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연락하고 싶은 고수님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속에 생기고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채팅을 시작하는 게 이상적이다라고 고객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팅 과정에서는 고수님이 말투와 대화 스타일을 통해서 본인과 소통이 잘 된다고 느껴지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택해요. 제가 인터뷰하면서 정말 놀랬던 거는 그 고수님의 프로필 사진도 열심히 보시는 고객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소개의 말투도 보시고 또 때로는 정말 그 고수님이 취득하셨다는 자격증을 그 어떤 자격증이지? 하고 구글링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공인한 곳이 어디기 때문에 이 고수님은 더 믿어도 되고 이렇게 스타일도 좋고 성향도 좋으시니까 난 이 고수님 선택하겠어. 이렇게까지 면밀하게 알아보시는 고객분도 계셨어요. 이러한 행태를 참고했을 때 고객이 고수님과 채팅을 시작한다는 것은 다른 요청서의 고객분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채팅하고 싶은 사람에 들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사 가능성이 높은 고객인 거죠. 그러므로 이제 고객님과 채팅을 하실 때는 채팅을 고객분들이 왜 하는지를 알고 이에 맞게 응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채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본인이 요청서에 미처 담지 못한 요구사항이 또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들어주시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프로필 사진이나 말투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제 본인이 고수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이건 실제로 고객님이 사용해 주시는 워딩이에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톤 앤 매너를 많이 어필하시면서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고객님들과 소통하면 좀 더 고객님들도 편안하고 친절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객이 원하는 고수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고수 활동에 도움되는 팁을 정리해드리자면 다음 3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정확한 가격과 서비스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자. 그리고 채팅할 때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내 고객이 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선택에 도움을 주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문성과 친절함을 강조할 수 있는 리뷰 관리에 신경을 쓰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이 먼저 채팅이 온 경우에는 이 사람 성사율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그 고객을 우선순위에 응대하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순고에서 고용과 성사율을 높이는데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리서처로서 고객분들, 고수분들의 아픔과 기쁨을 많이 진행하고 저도 서비스 부지런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내용 공유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숨고를 찾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쾌히 알려주신 오송진 리서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숨고 200%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숨고 프로필과 견적서 기능을 중심으로 숨고 활용 팁과 상해고수 사용 패턴을 PO 챕터 윤석진 팀장님께서 전달해 드립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숨고 PO 챕터 윤석진입니다. 네, 많은 고수님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계신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 운영과 달리 숨고는 고수님 간의 경쟁 환경 속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견적을 제공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고수님의 노하우에 따라 상당히 성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숨고에서 고객에게 견적을 효과적으로 제안하고 거래를 성사시키는 노하우를 파악한 고수님은 숨고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숨고를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 세션에서 고객의 패턴에 대해 안내를 드렸는데요. 고객은 견적서를 비교한 후 프로필을 살펴보며 어떤 고수와 상담을 진행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고객을 확보하고 매출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핵심은 견적서 그리고 프로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고수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숨고의 고객 그리고 활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견적서와 프로필에 대한 노하우를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로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프로필은 상세 설명, 경력, 학력, 자격증과 같이 상당히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항목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항목이 있습니다. 앞의 세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던 리뷰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객은 고수의 프로필을 비교할 때 리뷰를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오래 살펴보기 때문에 좋은 리뷰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세션을 듣고 계신 고수님은 아마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리뷰가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정도면 적당한지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요. 소위 잘 나가는 고수님은 과연 몇 개의 리뷰를 갖고 있을까요? 상위 20%의 고수님은 최근 3개월간 10개의 리뷰를, 나머지 80%의 고수님은 2개의 리뷰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10개의 리뷰를 받은 고수님은 그렇지 않은 고수님에 비해 훨씬 활발하게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뷰의 개수가 충분히 갖춰졌다면 그 내용을 신경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작성된 리뷰가 가격, 전문성, 신속성, 친절도 등과 같이 서비스의 세부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생생한 리뷰일수록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리뷰가 많이 있을수록 고객은 더욱더 고수님에 대해 신뢰감을 느끼고 상담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리뷰를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고객을 많이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리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긴 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많은 고수님들이 놓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회원 리뷰입니다. 특히 숨고를 처음 사용하시는 고수님의 경우에는 당장 숨고에서 만난 고객이 아직 없을 수 있는데요. 숨고에서 아직 고객을 만나지 못했더라도 예전에 혹은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신 고객님에게 최대 3건까지 리뷰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필에서 링크를 복사하여 고객에게 전달하시면 숨고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바로 3건까지 리뷰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회원 리뷰만 봤더라도 하위 80%의 고수님이 갖고 있는 리뷰의 수량을 바로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숨고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때 사진까지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고수님의 프로필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처음 이렇게 3건의 비회원 리뷰를 확보했다면 고객을 만나며 꾸준히 리뷰를 받고 계실 텐데요. 많은 고수님이 리뷰의 수량을 늘리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상위 고수님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일회성 고객에서 단골 손님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팁으로 많이 꼽히는 게 사후 관리입니다. 상위 고수님 중 상당수는 서비스가 끝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서비스 결과에 문제는 없는지 혹은 궁금한 점은 없는지를 에이스 차원에서 메시지로 보내곤 하는데요. 이와 함께 정중하게 리뷰를 요청할 경우 리뷰를 훨씬 수월하게 받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단골 손님으로 만드는 효과까지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고객이 사소한 디테일 그리고 조그만 배려에 만족도를 크게 느끼는데 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뷰를 쉽게 받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리뷰 이벤트가 있겠습니다. 아마 음식 배달을 시키실 때 비슷한 경험을 한 고수님이 많이 계실 텐데요. 숨고의 상위 고수님 중에서는 레슨이라면 체험 수업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입주 청소라고 한다면 피톤치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런 형태로 리뷰 이벤트를 진행하며 리뷰를 빠르게 쌓기도 합니다. 많은 고객을 만나고 리뷰가 쌓이다 보면 간혹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고 아쉬운 점이 생겼거나 오해를 하신 고객님이 1점, 2점 리뷰를 남기는 경우가 바로 그중 하나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고수님이 가진 리뷰의 개수가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이런 1, 2점 리뷰가 한두 개 생겼을 경우 고수님의 리뷰 평점이 갑자기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작성된 리뷰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남겨진 경우 프로필을 본 다른 고객의 반응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만을 가진 상황에 대한 이해와 개선의 표현을 정중하게 댓글로 남기면 1, 2점 리뷰가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반감시키고 고객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인상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꼭 1, 2점 리뷰가 아니더라도 고객이 남긴 리뷰에는 성심성의껏 댓글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고객에게 더욱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고수라는 인상을 주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약 서비스를 받지 않은 고객에게 리뷰를 받으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요청하시면 해결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고객이 리뷰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확신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수님이 프로필만 성실하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높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고객이 남긴 리뷰를 참고하는 것인데요. 고객에게 확신을 제공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보로는 고용수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찾을 때 그리고 쇼핑을 할 때 이용 후기가 많을수록 신뢰도를 느끼는 것처럼 숨고의 고객은 고용수가 많은 고수일수록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숨고에서 고수님이 고용수를 하나 둘씩 쌓게 되면서 고객의 채팅 응답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9개가 될 때 응답률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것이 나타나고 이렇게 됐을 때 1개일 때보다 2배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경우까지 나타납니다. 때문에 초기에 고용수를 일정량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숨고에서는 숨고페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고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합니다. 고객이 숨고페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수를 높이는 것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숨고페이가 상호 간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고용수를 늘리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수가 많은 고수님 중 일부는 예약금을 숨고페이로 활용하는 형태도 보이는데요. 고수님은 고용수를 확보하면서도 고객의 예약을 확실하게 받아둘 수 있는 효과도 있고 고객은 거래 금액을 나눠 결제하며 부담을 줄이면서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중요한 세 번째 항목은 포트폴리오입니다. 고객은 믿을 수 있는 고수님을 만나길 기대하며 포트폴리오는 고수님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쉬운 수단입니다.
리뷰나 고용수와 달리 고수님의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꾸밀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고의 상위 20% 고수님은 포트폴리오 역시 약 2배 정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포트폴리오는 검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수 없이도 등록 가능한 사진, 동영상 항목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고객이 손쉽게 고수님의 퀄리티를 판단할 수 있도록 프로필을 강조합니다. 순고의 상위 고수님은 작업했던 현장의 사진이나 고객이 채팅으로 전달한 메시지, 그리고 후기의 감사 사진 등을 손쉽게 사진, 동영상에 많이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진, 동영상을 상당히 자주 업데이트하는 것도 상위 고수님만이 보여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현장 사진이나 감사의 후기 메시지 등을 받으시면 바로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며 프로필의 퀄리티를 꾸준히 높이는 것이 고수님의 프로필을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될 겁니다. 고객이 고수를 찾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견적서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견적서는 곧 고수님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고객을 사로잡는 견적서를 작성하는 팁을 이제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고에는 수십만 명의 고수님이 계시고 고수님마다 각자의 견적서 작성 방식과 발송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적서 데이터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바로는 순고의 상위 10% 고수님이 갖고 있는 견적서 작성과 발송 방식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견적서 발송 시점입니다. 요청서를 보내는 고객은 대부분 문제를 바로 해결하길 바라기 때문에 일찍 발송된 견적서일수록 일찍 열람하고 상담을 시작할 전환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요청서를 확인한 즉시 최대한 빠르게 견적서를 보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여러 개의 견적서를 받아 비교하게 되며 내용이 충실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견적서일수록 상담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순고에서의 활동 기간이 짧은 고수님 중 간혹 일단 견적은 대강 빠르게 보내고 채팅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고수님도 계시는데요. 그보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인 최종 가격과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가격, 서비스의 내용을 임팩트 있게 구성하여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적서의 내용을 명쾌하고 보기 쉽게 작성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가격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이 내용이 보기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고수님만의 강점과 제공 서비스의 핵심을 정리하여 작성하시면 눈에 띄고 매력적인 견적서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가격도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고수님의 견적이 어떤 구성과 가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정리되어 있다면 보다 합리적으로 고객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순고의 많은 상위 고수님은 여러 가지 견적서 양식을 만들어 시도해보면서 가장 타율이 높은 견적서를 자신만의 필승 견적서로 만드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고객의 요청서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요청서의 유형에 따라 각자 타율이 높은 견적서 양식을 만드셔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승 견적서 양식을 만드셨다면 자주 쓰는 견적 기능에 등록하고 빠르게 견적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까지 견적을 빠르게 보낼수록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객은 오후 시간대에 가장 많이 요청서를 보내고 그런데 이 시간에는 고수님이 한창 일을 하고 계실 시간이기 때문에 요청서를 바로 확인하고 견적서를 보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순고의 상위 고수님은 일에 집중하면서도 즉각적으로 견적서를 보내 고객을 미리 확보하고자 바로 견적을 많이 활용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바로 견적 사용 시 운영 시간이 평균 3배 절약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10%의 견적 발송 금액 할인과 프로필 상위 노출의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상위 고수님은 바로 견적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조금의 팁을 더 드리자면 바로 견적은 자동 충전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효과가 더 부과됩니다. 바로 견적이 발송되는 과정에서 보유 캐시가 소진될 경우 발송이 멈추기 때문에 그 사이 빠르게 견적을 보내지 못하며 고객과의 상담 횟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바로 견적의 수량은 고수님께서 직접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충전을 설정하면 원하는 바로 견적의 수량 안에서 중단 없이 견적서를 발송하며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 충전은 보너스 캐시 10%의 혜택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명예고수님의 노하우와 고객의 사용 패턴을 안내해드렸고, 지금까지는 숨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토대로 숨고를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아직 한창 숨고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계신 고수님이나 더 효율적으로 숨고를 활용하고 싶은데 아직 그 방법을 찾고 있지 못했던 고수님께 오늘의 세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고수님의 매출 200% 상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활용법을 알려주신 윤석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객을 단골로 만드는 응대법이라는 주제로 서비스 전, 중, 후 단계별 응대 팁과 상위 고수 노하우를 숨고 CX 챕터 백주연 팀장님이 전달해 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CX 챕터 백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마지막 단계라 조금 부담이 큰데 마지막 단계인 만큼 가장 중요한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고수로 활동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고객을 응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저희가 나누고 그 고객에게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는지 그런 단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객과의 거래는 크게 서비스 진행 전과 진행 중 그리고 진행 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 요청서의 견적을 발송하는 단계부터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견적 발송하실 때 고객님이 작성하신 요청서 내용을 상세하게 확인해 주시고 그에 따른 비용 견적을 최대한 맞춰 신속하게 견적을 발송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요청서만 보고서는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그때는 고수님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최소 금액을 기재하고 그 비용이 맞게 발송을 한 후에 고객님과 상담을 하면서 사전에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거나 또는 메시지로 발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견적을 발송한 고수님들 중에 첫 번째로 상담한 고수이거나 또는 고객님이 문의하는 사항에 제일 빠르게 답변하는 고수와 거래하는 경우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빠르게 상담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견적 발송 후에 고객과 상담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화로 상담하는 방법, 안심번호 통화 또는 채팅 문자, 고객과 연락처를 주고받고 개인 연락처로 교환하는 방법, 연락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견적을 발송하고 나서는 채팅으로 먼저 메시지를 발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안심번호로 통화를 해서 고객님과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채팅 메시지를 보내실 때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 이 번호로 연락 주세요 라고 답변을 하시는 방법으로 메시지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안심번호로 통화를 시도할 때는 누구누구 고객님 견적 발송해드린 누구누구 고수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연락드렸습니다. 혹시 통화 괜찮으신가요? 라는 방식으로 먼저 첫 인사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 예로 예전에 활동하셨던 고수님들 중에서 나이가 좀 되게 있으신 고수님이었어요. 그 고수님이 고객님께 전화를 해서 무슨 요청서 작성한 고객님이시죠? 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고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고수님은 고용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은 고수님이 얘기하는 단어와 어투를 보고 이 고수와 상담을 할지 말지를 정하기 때문에 이 고수님이 어떻게 응대를 하냐에 따라서 고객의 선호도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심번호나 개인정보로 연락처를 교환하신 후에 통화를 진행을 하실 때에는 너무 이른 아침이나 또는 밤늦은 시간에 전화하는 것도 지양을 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른 시간이나 또는 밤늦은 시간에 통화를 해야 될 경우에는 고객님에게 문자나 또는 채팅 메시지를 미리 보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혹시 통화 지금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때 연락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심번호 전화 통화를 늦게 하거나 또는 너무 이른 아침에 하면 오히려 고객님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른 아침은 왜 자는데 깨우냐? 그리고 늦은 밤에는 아니 자려고 그랬는데 왜 이 시간에 전화해서 예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만 잘 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시기 전에는 고객님께 제공하는 서비스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첫 번째로는 고객님이 요구하는 사항과 그리고 고수님이 제공하는 사항들에 대한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나 또는 동영상 자료들을 고객님께 채팅 메시지로 발송해 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고객들도 이해하기 쉽고, 사실 통화나 또는 메시지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해도가 더 낮거나 또는 다르게 이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전에 고수님이 작업했던 내용들을 먼저 채팅창으로 발송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객의 이해도를 고려한 설명으로 고수님에 대한 신뢰도 자체도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고객님과 상담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님 댁에 방문을 하게 될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뭐 덧신이라든지 아니면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아니면 장갑 착용이라든지 뭔가 좀 깔끔한 이미지를 보이는 게 가장 좋기도 합니다. 그런 고객님들은 결국 실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이 고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더 감동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도중에 고객님과 분쟁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분쟁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고객님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객이 요청한 사항을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진행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폐기물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고객님이 요청하신 서비스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고객님께 사진을 보내거나 또는 고객님께 미리 연락을 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먼저 사전에 고지를 하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고객님이 작업하는 중에 옆에 계시다라면은 고객님과 계속적인 소통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아니면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고객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라는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하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또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고수님과 고객님이 거래를 하시는 도중 아마 고수님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왜 이 고객은 나를 선택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첫 고객이라면 더 궁금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왜 나를 선택을 했는지를 먼저 여쭤보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예로는 첫 번째는 제일 먼저 연락을 했거나 또는 비용이 합리적이거나 아니면 순고페이로 거래할 수 있는 고수이거나 또는 좋은 리뷰가 많아서 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외에도 뭐 고용 횟수가 높아서 또는 포트폴리오나 사진 및 동영상을 보니까 신뢰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객님한테 사전에 왜 본인을 선택을 했는지를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강점을 살려서 앞으로 고수님들이 더 많은 고객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엔 서비스가 끝난 후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비스 진행 전과 진행 중 그리고 진행 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진행 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고객들은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이 고수가 너무 괜찮네, 아니면 이 고수 너무 좀 별로네 라고 극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사전에 고객님한테 문자나 또는 AS나 하자 보수할 점은 없는지 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주시고, 만약에 AS를 요청을 한다면 이 AS 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여부도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객님들도 이렇게 하니까 이 고수한테는 앞으로 계속 연락을 해볼 수 있겠구나, 이 고수한테는 앞으로 연락해서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점도 꼭 참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고객님한테 사후 처리 관리에 대한 연락을 하실 때는 꼭 감사 인사도 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고객님한테는 마지막으로 고수님이 제공한 서비스에 만족을 했다라면은 저에 대한 리뷰를 좀 남겨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보통 고객님들은 리뷰 남기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귀찮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 고수라고 판단이 된다면 남기라고 말하지 않아도 남기는 게 또 고객님이거든요. 특히나 정말 만족스러웠다면 리뷰를 막 2번, 3번 남기고 싶어하는 고객님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뷰를 남겨달라고 요청을 해주시고 고객이 리뷰를 남기면 거기에 대한 고수님의 감사 댓글도 남겨주시는 것도 제일 좋습니다. 그 서비스 제공 완료 후에는 시공 과정에 문제 없는지는 주기적으로 고객님과 소통을 하고 연락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꼭 서비스 제공 완료 후에 사후 관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명절 인사라든지 뭐 안부 인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연락을 해서 고객님이 이거에 대한 작업이 또 필요할 때 바로 고수님을 떠올릴 수 있게끔 고수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또 이거는 고객님들의 입소문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 이런 서비스 이 고수한테 받았는데 이 고수한테 연락해봐 라고 고수님의 연락처를 또 지인한테 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장점도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고객님께 연락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서비스 제공 중이나 또는 제공 후에 분쟁이 발생됐을 때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실제로 저희 CX팀은 가장 최전선에서 분쟁건에 대한 통화를 많이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어떤 분쟁이 발생되었는지 이런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부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리긴 하거든요. 근데 제일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수와 그리고 고객님 두 분이 서로 언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불만이 컸어요. 이게 언쟁을 하다 보니까 서로 나는 고객과 통화 안 할래, 나는 고수랑 통화 안 할래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 고객센터 쪽으로만 연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친절하게 응대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친절이란 말은 사실 고수님들 입장에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친절한지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고객님과 언쟁만 안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언쟁은 줄이고 고객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대한 중간 지점에 합당한 부분을 좀 찾고 고객님과 협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으시는 게 되게 좋기는 해요. 실제로 분쟁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고객은 난 무조건 다 100% 환불받아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고객센터 쪽에서는 그래도 고수님이 이러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으니 어느 정도는 지불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라고 저희가 먼저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고객님은 그렇게 얘기하면은 알겠어요. 저거는 얼마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라고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할 때는 최대한 고객님을 설득을 하고 고객님께 이러이러한 작업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지불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기분 좋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고객이 욕설을 하거나 또는 폭언을 하거나 할 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같이 폭언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들어주고 죄송하다고 먼저 양해를 구하고 상황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 중에 총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로 전달된 요청서에 최대한 빠르게 견적을 발송하고 채팅이나 안심번호로 신속하게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서비스 진행 도중에 폐기물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과 좀 다르게 운영이 될 때에는 필히 사전에 고객님께 고지를 하고 상황 설명을 한 후에 양해를 구한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후에는 고객님께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하고 또는 AS 등의 사전 고지를 해서 사전에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는 방법. 네 번째는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절대 고객과 언쟁만 하지 않도록 그렇게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외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이 설명 기억해 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대화의 시간이 고수님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순고를 이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순고 고객센터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CX챕터 백주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수님들을 위해 저희 숨고가 준비한 신규 기능들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캘린더 기능으로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일정을 소화하시는 고수님을 위해 캘린더 기능을 출시하였습니다. 고객과 결정된 서비스 일정을 채팅방에서 바로 숨고 캘린더로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등록된 일정은 화면과 같이 고수님의 메인 화면에서 편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서비스 진행 일자가 다가오면 고객님들께 미리 알림도 발송되니까요. 고수님의 바쁜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님들께 고수님의 강점을 홍보할 수 있는 고수 배지 기능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출시된 배지는 빠른 상담 배지로 빠르고 좋은 상담을 진행해 주신 고수님들은 화면과 같이 로켓 모양의 빠른 상담 배지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 확보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수님들은 이 배지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숨고 마켓 메뉴의 편의성 개선안을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고수님들이 이미 마켓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요. 매력적인 상품을 보다 쉽게 등록하실 수 있도록 항목별 가이드가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매력적으로 상품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가 제공되니까요. 고수님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임시 저장 기능까지 새롭게 추가되었으니까요. 편리하게 마켓 상품을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을까요? 강연 내용을 한꺼번에 좀 요약해서 복습하실 수 있도록 강연의 중요 내용을 저희가 셀프 점검표로 예쁘게 제작을 하였어요. 숨고를 실행하신 후에 커뮤니티를 들어가시면 셀프 점검표를 다운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고수님들의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고수님들께 더 나은 양질의 강연을 제공해 드리고자 저희가 보는 워크숍 행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여 방법은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또는 저희가 8시 30분에 보내드린 문자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만족도 조사를 진행해 주신 추첨 10분께 숨고 캐시 3만 포인트를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또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매출을 높이는 숨고 활용법 고수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고수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